우리가 밤에 불빛이 없는 상태에서 잘라고 눕잖아요. 누운 상태에서 이 흉추, 경추 이렇게 지나가서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있어. 그러면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지원입니다. 짜잔. 네, 저는 약국에 많은 분들이 수면만 해결해주면 정말 뭐든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데요. 진짜 그 간절함이 느껴질 정도로 수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할 때도 수면만 잘 해결해도 그 해독도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진짜 잠 잘 자면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수면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특히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 손가체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사실 제가 호주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수면에 문제가 없는데 하루에 10mg씩 드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먹니? 그랬더니 항산화 효과도 있고 재생도 되고 부교감신경도 높여주고 나를 좀 더 장수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1이나 3 정도 먹지 왜 이렇게 10mg을 먹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멜라토닌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수면 조절입니다. 우리가 이 멜라토닌은요 낮에는 생성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낮에 잘 활동을 하고 햇빛을 충분히 봐주셔야 밤에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수면 사이클이 제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 안 되면 잠을 자지만 자는 것 같지 않고 또 깊이도 얕은 잠을 자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연결이 되지만 생체 리듬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이 코티졸, 우리가 깨어있을 때 약간 이 싸울, 전투 준비가 돼 있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이 멜라토닌은요. 코티졸이랑 반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높아 있을 때는 코티졸이 낮아 있고, 그러니까 밤에는 멜라토닌이 높아 있고 코티졸은 낮아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코티졸이 상승하고 멜라토닌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체 리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재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교감신경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티졸이 만약에 교감신경 관련된 거라면 이제 멜라토닌은 이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멜라토닌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이제 면역 기능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멜라토닌이요 어디서부터 합성이 되냐면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이 되는 건데요. 이 트립토판 관련된 영양 성분 그러니까 아미노산인데 뭐 예를 들면 칠면조, 닭 뭐 이런 그 가금류 등등 이런 음식들을 섭취를 해주셔야 이 세로토닌도 생기면서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죠. 장에서 80% 이상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이 또 건강해야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잠, 수면 관련해서는 또 장 치료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원료를 먹어야 어쨌든 멜라토닌도 잘 분비가 될 수 있는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손가체에서 분비가 되지만 이 손가체에서 바로 분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불빛이 없는 상태에서 딱 잘라고 눕잖아요. 누운 상태에서 이 손가체에서 바로 멜라토닌이 딱 분비되는 게 아니라 이 흉추, 경추 이렇게 지나가서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안 좋아. 목 디스크가 있어. 그러면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목이 안 좋으면. 우리 뭐 핸드폰 평소에 이렇게 막 하실 때 막 거북목 되시잖아요. 그래서 베개 같은 거 뭐 경추 베개 이런 것들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목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호주의 의사 선생님처럼 그렇게 10mg 드시는 거는 정말 추천은 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멜라토닌은 사실 전문약으로만 처방을 합니다. 서땡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이런 약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얘는 2mg짜리인데 보통 이제 나는 항산화 좀 이런 쪽으로 원한다. 그러면 1에서 한 3mg 정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에 관련해서 좀 더 잘 자고 싶다고 하면
좀 그 이상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때 제발 핸드폰 옆에 두고 자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우리 핸드폰부터 보잖아요. 요것도 사실 안 좋은 습관인데 방에 암막 커튼 하시고 만약에 그게 힘들다 그러면 이 안대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불빛을, 눈으로 들어오는 불빛을 다 차단해 주실 것도 추천드리고요. 웬만하면 핸드폰은 멀리, 블루라이트도 이렇게 최대한 멀리 해주시고 이제 따뜻한 뭐 차나 물 드시고 이제 주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멜라토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수면